듣기 좋은 거짓말에 열광하는 사회. 고독한 팩트 폭격기. 포키온. 사이다에 중독된 사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복잡한 문제를 단칼에 해결해 줄 것 같은 이른바 사이다 발언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시원한 비판, 적을 향한 거침없는 조롱을 들으며 카타르시스를 느끼죠. 유튜브, SNS, 정치판 할 것 없이 대중의 입맛에 맞는 자극적이고 듣기 좋은 말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사이다만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갈증은 더 심해지고 결국 몸은 병들고 맙니다. 달콤한 거짓말과 시원한 선동에 취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때 사회는 어떻게 무너지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가 가장 찬란하게 꽃피었던 아테네에도 이와 똑같은 병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군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일 때 유일하게 대중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으며 뼈 때리는 진실을 말했던 고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오늘 만나볼 인물은 고대 아테네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자 동시에 그 위대한 민주주의 시민들의 손에 의해 억울하게 처형당한 비운의 사나이, 포키온입니다. 그는 왜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킨 시민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그의 비극적인 죽음은 확증 편향의 우물에 갇혀 편가르기에 여념이 없는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어떤 소름 돋는 경고를 던지고 있을까요? 인물사, 대중의 환호성을 두려워한 아테네의 브레이크. 한국인들에게 포키온이라는 이름은 낯설지만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그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그는 직접 민주주의의 정점을 달렸던 아테네에서 무려 45회나 최고사령관, 장군에 선출된 기록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시민들은 그를 45회나 리더로 뽑았으면서도 그의 말은 지독하게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가 아테네 최고의 팩트 폭격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테네는 북쪽의 신흥 강대국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왕의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테네 광장을 지배한 것은 천재적인 달변가 데모스테네스였습니다. 그는 시민들의 애국심을 자극하며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아테네인이다. 굴복하지 말고 당장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벌이자. 시민들은 열광했고 사이다 같은 그의 연설에 취해 이성적인 판단을 잃었습니다.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포키온이 차갑게 찬물을 끼얹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평화협정을 맺어야만 아테네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포키온을 겁쟁이, 매국노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포키온은 대중의 미움을 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플루타르쿠스 영웅전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어느 날 포키온이 연설을 하는데 드물게 대중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자 포키온은 곁에 있던 친구를 돌아보며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방금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한 건가? 저들이 왜 내 말에 박수를 치지? 그에게 대중의 환호란 내가 군중의 감정에 영합해 이성을 잃었다는 경고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폭주하는 기관차 같았던 아테네 민주주의의 유일한 브레이크였습니다. 절정과 비극,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죽이다. 결국 아테네 시민들은 포키온의 현실적인 조언을 무시하고 데모스테네스의 선동에 넘어가 마케도니아와 전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테네의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나라가 멸망의 위기에 처하자 그제서야 시민들은 포키온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구원해달라고 매달립니다. 포키온은 묵묵히 잿더미가 된 아테네를 수습하고 마케도니아와 협상을 벌여 나라의 명맥을 유지해냅니다. 하지만 대중의 심리란 참으로 간사하고 잔인합니다. 전쟁의 충격이 가라앉고 또다시 정치적 혼란이 찾아오자 군중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선택을 인정하지 대신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군중은 포키온이 적과 내통했다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그를 재판에 넘깁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얼굴, 중유정치의 면낯입니다. 법정은 그를 향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결국 포키온은 다수결의 투표에 의해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독배를 마시기 직전 곁에 있던 친구가 당신을 죽이는 아테네 시민들이 원망스럽지 않냐고 묻자 포키온은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아들아,
아테네 시민들에게 어떤 앙심도 품지 말거라.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죽이는 우매한 대중을 탓하기보다 국가를 품었던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심리인문학 통찰, 편가르기와 확증 편향의 늪. 포키온의 비극은 2400년 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도의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 듣고 싶은 이야기만 끊임없이 배달해줍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메아리빵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의 감정은 점점 더 극단적으로 증폭됩니다. 이 편가르기의 늪에서 중간에 서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고 이른바 조리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포키온이 아테네에서 사약을 마셨듯 현대사회에서는 악플과 사회적 매장이라는 독배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포키온보다 당장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데모스테네스에게 열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진짜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불편해하며 밀어내고 달콤한 위로만 해주는 사람 곁에 머물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브레이크를 부숴버린 자동차는 결국 절벽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맺은 말. 당신의 내면에는 포키온이 있습니까? 우리가 포키온의 삶에서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가치는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그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000명이 예스라고 외칠 때 그것이 벼랑 끝으로 가는 길이라면 홀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단단함,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며 성숙한 어른의 태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이다에 취해 있습니까? 혹시 대중의 무리에 휩쓸려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며 묘한 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뼈아픈 현실을 외면하고 듣기 좋은 거짓말만 삼킬 때 우리 내면의 포키온은 서서히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남들이 다 환호하는 길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찬물 한 잔을 끼얹어 보는 건 어떨까요? 타인의 박수찰창보다 내면의 차가운 이성을 지켜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리부트 제6화 포키온 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